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TV 한동훈 대표입니다. 오늘은요, 델타 변이에 대한 이슈가 지금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또 그동안에 좀 조정을 받았던 이런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재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요즘에 보니까 영국도 그렇고요. 영국이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해제를 좀 늦추는, 봉쇄 해제를 늦추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었는데요. 다시 쓰자라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놈의 델타니가 도대체 뭔지, 이제 좀 코로나 때문에 백신 나오고 맞고 나서 좀 사나 싶었는데, 또다시 델타 변이라는 게 또 극성을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델타 변이, 뭐, 이름은 델타 변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많이 들어봤던 겁니다. 델타 변이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작년 10월 달에 인도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던, 인도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이제, 지역에 대한 차별이다. 나라에 대한 차별이다. 라는 그런 이제 반발이 나오게 되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델타 변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영국에서 발생된 변이 바이러스가 알파,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이가 베타, 그리고 브라질 변이가 감마, 그리고 인도 변이가 델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우려 변이 바이러스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게 우려 변이가 뭐냐면 이제 백신이라던가 그리고 치료제 이 유효성을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는데 우리가 이제 변이 바이러스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당연히 변이하는 거니까요. 바이러스의 습성은 그냥 많이 확산시키는 거예요. 변식을 많이 하자는 게 바이러스 습성이니까 뭐 변이가 나와서 확산되는 건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이제 이게 쉽게 해서 유효성을 감소시킨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항체가 생겼는데요. 백신을 맞았는데 감염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기존부터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얼마큼 늘어나느냐가 이제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델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남아공 브라질에서 발생했던 E484Q 변이 하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했던 L452R 변이가 함께 나타나는 이중 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면역 회피력, 이게 이제 가장 무서운 게 되겠죠. 그리고 높은 감염력까지 가진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전 세계에서 다시 또 비상에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식시장에서 또다시 또 이런 종목들의 그동안의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많이 오르면 빠지는 거고요. 또 바닥을 치게 되면 또 이런 또 어떤 이슈에 반응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사를 보게 되면요. 델타 변이 감염자 중에서 73% 정도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차 접종 같은 경우 33% 정도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고 2차 접종을 하게 되면 60%에서 80%까지 방어력을 갖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도 어디냐? 이제 주식과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구용 치료제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죠. 새로운 코로나의 게임 체인저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과거에 우리가 이제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 백신을 맞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미플루라는 것이 생겼죠. 그게 바로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미플루를 먹고 나서부터는 어느 정도 치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건데 지금 전 세계에서 또 여기에 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여기에 이제 3조 5천억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MSD, 이제 머크사가 되겠죠. 몰루피라비르라는 요 약이 가장 빠르게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임상 FDA로부터 임상을
승인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미국 정부가 성구매 예약을 해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원리는 렘데시비르하고 비슷하고 해요. 그래서 체내에서 바이러스가 복제되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기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초에는 이제 메르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됐었던 약입니다. 현재 1,500명 대상으로 임상 3상 평가 중에 있고요.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이제 12시간 간격으로 하루 2번, 5번, 그러니까 5일 정도 복용하면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미국에서 허가를 받게 된다라면 뭐 어떻게 보면은 하나가 점령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도 또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국내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라면 뭐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뭐 말씀 못 드리겠죠.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또 가는 게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도 많이 나왔던 거고 지금도 또 급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게 됩니다. 최근에 현대바이오의 CP-COB03 요건데요. 요거는 이제 현대바이오의 최대 주주가 CM팜이라는 회사입니다. 니클로사마이드라는 원료인데요. 이게 구충제로 사용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계량 신약으로서 바로 CM팜이 가지고 있는 약물 전달체, 즉 딜리버리 드록 시스템이라고 시스템을 봐야 될까요? 이렇게 약자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계량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현대바이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약은 메르스, 사스 그리고 에볼라라든가 치료하기 위해서 범용성 약물로 개발되었던 약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CM팜하고 공동으로 이제 코로나19 경구 치료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임상 시험에서 1회만 투여해서요 12시간 동안 바이러스의 활성을 100% 억제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효 약물 농도, 즉 그 유효 약물 농도의 유지, 요게 이제 세계 최초로 확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약 자체가 몸에 흡수가 잘 안 되고 방광기가 개선됐다는 건 뭐냐면 몸에 남아 있는 기간 이게 너무 짧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개선됐다라고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비임상 시험에서 임상 시험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업체가 바로 현대바이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차트도 보겠습니다. 이 기전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바로 이 기전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뭐 굉장히 복잡한 그런 화학식이 분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런 이제 기전을 가지고 계량 신약으로 만들고 있는 업체가 바로 현대바이오팜이고요. 세계적으로도 지금 뭐 논문에도 기재될 만큼 국내에서는 가장 빠르다. 세계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현대바이오의 주가가 그렇게까지 폭등했었던 종목이고요. 백신을 맞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쭉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기 본다라면 또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코비블록이라는 것을 또 현재 임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임상 2상 투약이 완료된 그런 상황이고 대략 300명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2비상 성공 시에 조건부 허가 및 임상 3상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임상 3상에 첫 환자가 등록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풍제약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워낙 유명했던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MSD 머크사가 되겠죠. 개발하고 있는 몰루피라비르라는 이 약을 성구매 계약을 했다라는 뉴스가 좀 전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FDA로 승인을 받게 되면은 신풍제약이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풍제약도 자체적으로도요 말라리아 치료제가 있죠. 바로 피라맥스라는 약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작년에 주가가 뭐 거의 30배 가까운 20배 이상의 어떤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경구형 임상 2상 결과
환자를 현재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프리카 환자를 대상으로서 250명 비교 임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 주가는 굉장히 낮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업체는 원래 호중구 감소증이라는 EC18이라는 EC18, 18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명으로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약은 녹용에서 유래된 물질인 플렉을 합성해서 대량 생산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죠. 이거는 이제 천연물 신약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약 자체가 사이토카인 폭풍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러스가 몸속에 침투를 했을 때 갑자기 면역세포들이 확 달려들어서 면역 반응을 너무 과도하게 일으키니까 사이토카인 폭풍이 발생해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최근에 이제 이 NC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롯데의 인수가 됐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로 임상 2상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에선 유일하게 지금 같이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산소 치료가 필요 없는 경증 코로나19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저유량 산소 치료로 필요하는 중증 환자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지캠 생명과학이 좀 결과만 나와준다라면 또 갑자기 슈팅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도 관심 가진 부분은 그동안에 정말 힘들었었던 마스크 관련 종목들이죠. 물론 요즘에 마스크가 워낙 많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대박 터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주가가 워낙 바닥에 있어서 한번 관심권으로 넣어봤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또 설명을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4개 기업의 차트를 한번 보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현대바이오였어요. 현대바이오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자, 요때 지금 올라갔던 거 여기 이제 보시면은 하살표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자, 저때 샀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급등이 발생했습니다. 요때가 이제 바로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었고요. 백신을 맞다 보니까 뭐 약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주가가 쭉 밀려 내려왔는데 최근에 다시 확산되고 있고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서 경구용 치료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대바이오 지금 주가 빠질 만큼 빠졌고 지금 올라가려고 뭔가 신호를 만들어내는 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바이오 일단 못해도 5만 원 선까지의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판단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 이제 대웅이었습니다. 대웅. 근데 대웅도 보시게 되면은 이미 이제 한방에서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추격 매수는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사표가 나왔다고 무조건 막 위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사표 나오고 이제 눌림 줄 때 사야 되는데 대웅은 이제 큰 눌림 주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죠. 대웅제약도 워낙 많이 좀 빠졌었고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자리인데 우리가 이제 강의했던 21선이 꺾이는 자리까지 본다면 6만 원 선까지의 반등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풍제약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빠졌어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 정말 이때 제가 실제로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요 당시에 보시면은 하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한방급소라는 건데요. 이거 나오고 나서 주가가 폭등을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10배, 20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 이제 폭락을 시작을 했고요. 임상 결과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대로 그리고 뭐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백신을 맞다 보니까 정말 많이 이제 빠져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지금 뭔가 올라가려는 그런 시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못해도 12만 원대까지의
반등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그 이상도 당이 뭐 그 이상도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슈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크게 겁낼 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이 있는데요. 엔지캠 생명과학도 여기서 이제 롯데가 인수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을 했었습니다만은 그대로 지금 다 원점 회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은 사실 뭐 임상에 참여한 사람이 렘데시비르를 FDA로부터 승인받게 했던 그 사람이 그 팀에 있던 인물이 여기에 사회이사로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책임자로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좋은 애가 나을 만도 한데 주가가 굉장히 힘이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도 뭐 롯데가 인수한 것은 아무래도 추가적인 하락을 막아주진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점에서 한번 호재가 발생한다라면 13만 원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몬이라는 업체, 정말 마스크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엄청난 급등세를 또 기록했었던 종목이기도 했죠. 근데 이제 쭉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제가 그동안 강의 들었던 내용들의 어떤 패턴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뭐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 10,000원에서 최대한 11,000원 정도까지는 뭐 한 번 정도 슈팅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은요. 철저하게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도움 되신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손가락 지문 안다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10번 누르면 안 되고 한 번씩만 딱 누르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